안녕하십니까, 김봉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동사업자 리스크 대비 전략입니다. 사업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사업을 할 때는요,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둘이서 동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분은 그 아이템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 분은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두 분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공동사업자 리스크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특히 원치 않게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약정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사업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보호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첫째, 지분 인수 협정입니다. 예. 나중에 혹시라도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때는 회사의 자금으로 지분을 인수할 것을 약정을 해두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동업자 중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갖고 있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뭐 팔았다든가 여타 이제 이런 경우에 이 회사 경영권 보호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지는 그 유고하신 그 동업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기본 생활 보장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사업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이런 지분 인수 협정을 하게 되면 인수자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결국은 이제 회사에 언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빠져나간 동업자에 대한 그 인수자금 유동성이 있어야 원활하게 인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인수를 하고 싶어도 그 자금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떤 현금이나 예금같이 이게 꾸준히 모일 때까지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런 예적금 상품으로 준비를 한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법인이 부담하는 생명보험, 예를 들어서 이제 종신보험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동업할 때 반드시 이렇게 교차로 생명보험, 종신보험 같은 걸 들게 해서 혹시라도 그분이 나중에 이제 유고가 생겼을 때 그 보험금을 가지고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생명보험으로 준비했을 때 이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동업자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일상적인 보험료만 가지고서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유로든지 돌아가시게 돼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혹시라도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의료비 같은 경우 발생할 때 그 회사 자금으로 보험금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사업자 리스크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